제일 중요한 거 지도를 미리 좀 다운 받으셔야 돼요. 지도 앱을 다운을 받으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 여행할 때 구글 앱 아니면 구글 앱을 많이 사용하죠. 구글 맵을 사용하는데 쿠바에서는 구글 맵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썩 정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보가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구글 맵 쿠바 아바나나 뭐 비날레스 트리니다드 뭐 이렇게 다운은 받아 놓으시고 그 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맵스미라는 앱이에요. 맵스미는 또 다른 지도 앱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쿠바 여행하고 남미 여행하면서 다운을 받고 사용을 했었는데 여행을 하실 때 지도를 하나만 사용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하세요. 왜냐면 이게 GPS를 잘못 잡는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맵스미에는 나와 있는 정보, 가게 정보들이나 지리적 정보들이 골목 정보들이 구글에서는 없는 경우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두 가지 특히 남미 같이 조금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곳들은 맵스미를 무조건 다운받고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 쿠바는 거의 맵스미예요. 맵스미를 켜갖고 다니는데 요거는 사전에 미리 이 앱을 다운받으시고 이 앱으로 들어가시면은 이 앱 안에서 구글 맵처럼 그 특정 나라나 도시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검색을 하면 그 도시가 이제 영역이 표시되고 그거를 오프라인 지도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하셔서 무조건 다운 받으셔서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많은 어려움을 특히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 중에 뭐 다른 여행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계속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도는 다운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차를 타고 가도 어느 위치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진짜 길 잃으면 답 없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자, 그럼 지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쿠바에 도착을 했다. 도착을 하면 아바나 공항을 옵니다. 아바나 공항인데 이름이 아바나 공항이 아니라 호세 마르티 라모 아바나 에어포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 마르티. 어쨌든 공항에 도착을 하면 좀 많이 당황하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상하던 공항과 조금 다르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우선 출국 심사하는데도 조금 뭔가 되게 엉성하게 돼 있어요. 갖고 요것도 약간 복불복인데 제가 아는 여행자들은 운이 안 좋아갖고 그 뭐가 정전이 됐었대요. 도착을 했었는데 이제 출국 심사하는데 정전이 돼갖고 1시간 2시간 넘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고 우선 비자를 갖고 짐을 찾고 바로 짐 찾는 데가 한 2군데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짐 찾고 이제 저렇게 그냥 사람들 우르르 따라가다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내린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미국에서 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여행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뭐 물어볼 사람이 없다 그러면 배낭 같은 거 메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약간 외국 애들 중에 백인 애들, 배낭 여행객들 딱 보면은 보이거든요. 여행하러 온 애들. 걔네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걔네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면은 도우면서 가면은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조하시면은 여행 팁입니다. 어쨌든 간에 도착해갖고 출국 심사를 하고 나오면은 에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밤이 됩니다. 그때 한 밤 10시 뭐 이쯤 됐던 거 같아요. 10시 11시쯤 됐는데 그냥 밤 어두컴컴한데 공항에 나오면은 여행객들은 호구잖아요. 여행객들은 호구잖아요. 그러니까 호구들을 노리는 하이에나 무리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는데 우선 그 하이에나 무리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택시비가 얼마인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제가 가격을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하니까 그거를 다 검색해서 확인을 하시고요. 그 가격 같은 거는 어차피 여기서 얘기한 거 들어도 메모하고 들으실 거 아니잖아요. 저희 블로그에서 한 번 더 찾아봐야 되니까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하자라는 거를 아시고 가격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그 택시 기사들하고 흥정을 하시면 됩니다. 흥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밤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과하게 흥정을 하다가 택시 기사들 다 놓치면은 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어느 정도 타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돈을
내리면 공항에 내리면 먼저 돈을 찾아야 돼요. 여기 뭐 카드가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99% 카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ATM이 뭐 막 가갖고 뽑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호텔 옆에 가서 뭐 ATM 뽑아야지, 호텔에서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호텔에서 돈을 바꿔준다 하더라도 호텔에 가실 일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데서는 조금 그 환율 적용이 조금 세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어쨌든 공항에서 택시비를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ATM으로 바로 가셔야 돼요. ATM으로 바로 가셔갖고 그 ATM에서 돈을 뽑습니다. 돈을 적정량의 돈을 뽑아야 돼요. 하루 숙박비랑 택시비 뭐 등등등 며칠 동안 쓸 돈을 뽑아야 되니까 그거를 꼭 뽑으세요. 근데 뭐 거기 사람들,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막 서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한데 또 그렇게 나쁜 사람들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조금 넉넉하게 초반에 뽑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쿠바 돈은 미리 환전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뽑아갖고 이제 그거를 일부러 택시비를 쓰고 그날 숙박비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쿠바는 또 복잡하죠. 그 돈 화폐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돈을 이제 뽑아갖고 택시를 흥정을 하시고 이제 호텔 내지 뭐 까사 내지 호스텔 같은 데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요거는 또 많은 분들 조금 또 아셔야 될 부분이, 쿠바의 이 숙박시설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에어비앤비나 몇 개가 예약이 가능한데, 우선 뭐 전화 통화가 잘 되는 거거나 이게 유심을 꼽아갖고 전화가 된다거나 뭐 이런 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갖고 밤에 이렇게 뭐 전화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여건이 되지도 않아요. 뭐 인터넷으로 이게 뭐 채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첫날 같은 경우는 뭐 호스텔이나 에어비앤비를 우선 하루 내지 이틀 정도는 예약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권고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쿠바에 일주일 있는다 하면은 일주일 다 예약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만 예약을 하시고 나머지는 숙소를 옮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숙소 3대 까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 영상은 이제 배낭 여행객을 위한 영상이니까 그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서 얘기한다는 걸 참조하시길 바랄게요. 어쨌든 간에 숙소를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 예약은 하되 하루나 이틀만 하고 나머지는 다시 숙소를 찾으면 된다. 물론 성수기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수기 때는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그때는 이제 숙박하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아 갖고 뭐 이래저래 가스 같은 것도 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베일로 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막상 가서도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거가 인터넷이 잘 안 되니까 인터넷 예약하는 거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쿠바 치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중남미니까 중남미는 왠지 다 위험할 것 같고, 근데 쿠바 치안은 생각보다는 안전한 편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만큼 안전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중남미에 비해서는 꽤 안전한 편이고요. 밤에 돌아다녀도 큰 봉변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또 혹시 모르니까 뭐 여성이나 뭐 외진 곳에 혼자 돌아다니는 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굳이 쿠바가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특히 여행객들이 밤에 외진 곳을 혼자 돌아다니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치안은 전반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은 편이고요. 대신 그 사기꾼이나 뭐 호객행위, 가짜, 뭐 짝퉁,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특히 그 사기꾼 같은 경우는 저 당했어요. 뭐 사기꾼 이게 뭐 좀 어떻게 뭐 애교라고 할 수도 있는 정도인데, 사기꾼이 뭐냐면은 혼자 이렇게 딱 다음날 가갖고 이제 걸어갔는데 누가 와갖고 말을 막 걸어요, 친근하게. 그 놈이 영어를 잘하더라고. 영어를 막 잘, 뭐 그냥 또 뭐 쿠바는 처음이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뻔한 그런 걸 하면서 막 난 또 호객꾼이거니 하고 귀찮다고
귀찮은 척 이제 무시하고 가려는데 끈질겨요. 엄청나게 끈질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배낭여행하면 또 현지 친구 또 사귀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런 또 약간의 그 호기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놈이 같이 맥주를 한잔 하자고 그래요. 맥주를 한잔 하자고 그래갖고 또 뭐지? 너 약 타고 막 이런 건 아니니까 식당을 가는 거니까. 근데 보통 자기가 아는 식당으로 딱 가갖고 바가지를 씌우는 게 이제 전형적인 거잖아요, 보통. 근데 뭐 어찌됐든 걔가 아는 데로 가지 않고 그냥 근처에 있는 데로 알아서 맥주 한 잔 마시는데 뭔 일이 있겠냐 싶어갖고 갔죠. 갔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첫날 도착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아직 물가에 대해서 빠삭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갖고 이제 물가가 싼 편이거든요. 물가가 상당히 싼 편이라서 근데 맥주를 이제 시켜갖고 작은 맥주를 2잔을 마셨는데 가격이 몇천 원 안 했어요. 한 뭐 얼마 안 했어요. 그 금액이 크진 않았는데 나중에 그리고 이제 뭐 마시고 뭐 얘기 뭐 재밌게 놀았습니다. 뭐 몇천 원 가지고 뭐 둘이 얘기 떠들고 놀았었는데 제가 봤을 땐 걔는 거의 다 뻥을 쳤던 것 같아요. 뭐 자기 미국에서 살았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살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뭐 어찌 됐든 간에 그 친구의 사진을 찍었죠.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단톡방에다 올렸는데 조심하라고. 맥주 가격 자체가 이게 현지인들이 마시는 가격이 또 있고 외국인들이 마시는 가격이 있는데 내가 그 가격을 인지하고 있으면 가게에서 저를 덤탱이는 안 씌워요. 근데 아마 그 친구는 그 가게랑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도 걔가 뭐 그런 예를 들어 100원짜리 맥주를 1000원에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1000원 2개 마시면은 거기에서 자기 뭐 커미션을 먹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계속 여행자들에게 접근을 해갖고 그런 식으로 뭐 맥주 한잔 하자, 뭐 밥을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맥주 한 잔으로 끝냈기 때문에 뭐 돈 손해도 뭐 거의 크지 않았고. 그런데 다른 맥주집에 가서 나중에 그 현지 생맥주 같은 그 조그만 거 있어요. 그 되게 싸요. 엄청나게 싸요. 그 한 몇백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3-4배 정도 더 주고 먹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큰 뭐 손해는 아니었으니까 망정이지. 제가 같이 그 만난 다른 한국 여행객도 얘한테 당했더라고요. 근데 걔는 좀 금액이 좀 크게 당했어. 밥을 먹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걔는 좀 몇만 원 뜯긴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한 몇천 원이었으니까 괜찮은. 유의하시고요. 그런 거 많고 호객행위가 많아요. 하바나 가시면은 거의 오비스로 가실 거예요. 오비스코 거리가 이제 우리나라 치면 거기 이제 메인 관광지. 근데 모든 식당과 뭐 라이브 카페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질비하게 있는 곳인데 오비스코 거리에서 거의 지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에서 오비스코 거리로 나와서 밥 먹고 뭐 놀고 하는, 술 마시고 놀고 하는데 오비스코 거리를 딱 진입을 하시면은 호객 행위가 엄청 많습니다. 엄청 심합니다. 뭐 근데 뻔하죠. 또 뭐 치노 뭐 또 중국인 아니냐고. 여기 중국 관련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호객하는 거 그냥 안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바가지 씌울 가능성이 높고요. 그냥 좋게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거절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인상 찌푸릴 필요는 없고요. 호객행위 많고 뭐 시가나 뭐 이런 것들 또 가짜로 짝퉁으로 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거 그냥 거리에서 사지 마세요. 그런 거는 시가 같은 것들은 그렇게 가격이 아주 비싸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정식으로 가게에서 파는 데에서 시가 같은 경우 시가나 뭐 럼 같은 거 파는 그 가게가 있거든요. 오비스포 거리에 유명한 가게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화폐가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뭐냐? 무슨 놈의 화폐가 두 가지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화폐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쿡이라고 부르고 한 가지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모네다라고 부르는데 쿡은 뭐냐면은 결국 여러분들이 ATM에서 돈을 뽑는 건 거의 쿡입니다. 이거는 1쿡은 1달러랑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계산하기는 상당히 쉽죠. 1달러면 1100원 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대충 어림잡아 1000원이라고 계산하시면 되니까 1000원보다 조금 더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1쿡은 1달러입니다. 보통은 외국인 전용 화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쿠바가 이렇게 개방된 나라가 아니니까 외국인들은
따로 니네들은 따로 돈을 써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발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지인들이 쓰는 모네다라고 있는데 두 가지를 그냥 다 겸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관광지에서는 거의 다 쿡으로 계산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쿡으로 받아야지 더 많이 받아 먹겠죠. 더 바가지를 씌울 수 있고. 외국인들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거. 이거 사전 조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은 그냥 쿡으로 다 결제를 하고 돈을 다 써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1쿡이 25모네다예요. 1쿡이 25모네다니까 거의 25배인데 물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25배가 높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모네다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헷갈리는 게 식당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관광지 식당은 조금 다른데 관광지 아닌 조금 약간만 외곽으로 가도 쿡으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모네다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환율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쿡밖에 없으면은 이걸 정확히 계산해서 잔돈을 거슬러 주지 않아요. 잔돈을 정확히 거슬러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물건이 25모네가 안 되는데 1쿡을 주면 그냥 먹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잔돈을 달라고 이렇게 따지면은 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얘네들도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약간 외국인 관광객이니까 약간 좀 등쳐 먹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 이래저래 또 그걸 환율을 계산하는 것도 복잡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참조를 하시고 자 그러면 모네다를 나도 모네다를 쓰고 싶다. 잔돈을 받을 땐 모네다로 받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잔돈이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몇 10모네다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1쿡을 주면은 또 막 잔돈 막 제대로 안 주고 이러니까 또 그런 거 막 신경 쓰이잖아요. 모네다를 바꿀 수가 있어요. 모네다 바꾸려면은 거기 은행이 있거든요. 그 은행을 가면 내가 갖고 있는 쿡을 모네다로 바꿔줘요. 그럼 바꿔주는데 여기 은행이 많지 않아요. 은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환전을 하려면은 상당히 또 줄을 서갖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한번 바꿀 때 한꺼번에 바꾸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거예요. 그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바꾸는 데는 다른 여행자나 숙소, 호텔이나 뭐 이런 데 물어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꼭 모네다를 가지고 다니시면 유용하게 진짜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아주 즐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스크림 막 이런 것도 막 5모네다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5모네다면 얼마예요? 5분의 1이잖아요. 1쿡에. 그러니까 뭐 한 200원, 300원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네다로 꼭 바꾸셔갖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좋습니다. 이거 잘 몰라갖고 이렇게 그냥 쿡으로만 해갖고 사용하고 돈 엄청 많이 쓰는 여행자들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알아두시면은 좋은 팁이 될 겁니다. 이제 화폐까지밖에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제가 말이 너무 많은가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좀 줄여야겠어요. 그러면은 숙소랑 식당, 음식 뭐 이런 것들은 다음에 제가 할게요. 이거 편집하는 게 너무 빡세요. 네, 자막 안 넣고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쿠바는 다음 편에 들려드릴 테니까 쿠바의 정보를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뭐 제가 이 채널이 수익은 어차피 안 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하시면 저도 힘이 나니까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